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선입니다. 현재 기온이 영상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저녁 때가 되면 많이 쌀쌀해지죠. 이제는 5시요. 5시가 되면 저렇게 해가 넘어가 버립니다. 며칠 전만 해도 6, 7시까지 해가 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해가 넘어가 버려. 제가 지금 외부 사양을 해놨었는데요. 외부 사양기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고요. 외부 사양을 그제 외부 사양을 틀어놨었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벌들이 사양수를 물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외부 사양기에 어제 보니까요, 한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량으로 한봉이 와서 사양수를 가져간다, 이 얘기죠. 그 얘기는 추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봉장에서도 만약에 약벌이 있다면 한봉에게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말벌이 많이 잡히는 데인데요, 말벌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앞줄이 끝났죠. 내부 포장이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할 때가 안 됐는데 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은 내부 봉온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려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보여주기만 하려다가 내부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했는데 아예 벌 자체가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영상 5도니까요. 영상 10도를 넘어서야 벌들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벌의 움직임, 그 다음에 온도, 이걸 보시고 내부 포장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놈은 세력이 좀 있는 건가요? 입구에 보면 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력이 조금 있는 것들은 안에가 따뜻하다 보니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내부 포장을 하면서 봤는데 전에 주었던 사양수,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주었던 사양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그 얘기는 사양수를 더 이상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외부 사양기에도 약간의 벌들은 있습니다. 저 외부 사양기에 벌들이 그냥 한 50마리요? 때를 지어서 몰려들어야 될 벌들이 한 4, 50마리 정도밖에 외부 사양기에 붙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벌들의 이제 사양수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저는 외부 사양기에 사양수를 다 먹어가면 또 사양수를 공급을 할 겁니다. 날씨가 이게 지금 계속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낮 온도가 아직까지는 2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는 벌들을 위해서 집 안에서 밥장을 파먹지 말고 외부 사양해 놓은 걸 먹고 가라고 제가 열어 놓습니다. 이제 대신 내부 사양은 이제 끝났죠. 내부 사양은 이제 좀 멈췄습니다. 내부 사양은 외부 사양도 가져가지 않는 상태라면 내부 사양기에도 밥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양수 통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사양 호수라고 그러죠. 이 사양 호수에 있는 사양수는 제가 일부 예전에는 뺐습니다. 근데 지금은 빼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뺐는데요, 지금 빼지 않습니다. 저기 보면 말벌이 한 마리 딱 들어와 있네요.
오늘도 말벌이 판을 치고 다녔다는 얘기죠. 이 사양수는요, 일반 물이 아니라 뭔가 혼합이 되어 있고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겨울에 얼지 않습니다. 차가워지기는 하는데 얼지 않기 때문에 사양기의 호수가 터지질 않습니다. 얼어서 깨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서 발로 툭 건드리거나 하면 호수가 바로 깨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사양수는 얼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한다. 온도는 굉장히 차갑지만 사양수 자체가 얼지는 않습니다. 날이 더 추워지면, 굉장히 추워지면 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 장수에서 지금 꾸준히 봐왔는데 사양수가 얼지 않습니다. 사양수가 얼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양수를 빼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우리 초보 벌쟁이님들이 이 사양기의 사양기 호수에 들어있는 사양수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는지 그걸 이제 물어보십니다. 네, 제가 해본 결과 강원도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한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라 제가 강원도는 장담을 못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 사양수가 오래 호수에 머물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와 같이 검어지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사양수가 썩어간다 그 얘기죠. 근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봄벌 때 장수 농약 사고가 벌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죠. 다섯 번째 줄 제가 장수 농약사가 일찌감치 싸그리 죽였다고 그랬죠. 여섯, 일곱 번째 줄도 다 죽였고, 네 번째 줄은 띄엄띄엄 살아있었는데 제가 세 번째 줄로 옮겼고, 두 번째 줄도 싸그리 죽었고, 첫 번째 줄도 싸그리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양수 호수 안에서 썩는다는 건 이게 여름을 지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양기 호수에 사양수가 검은색을 띱니다. 이거는 사양수가 이 호수 안에서 썩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잘라서 이거는 호수 교체는 해 줄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호수가 까매졌다 그러면 이거는 사양기 안에 설탕물 사양수가 들어 있어서 썩은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떨어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떨어져 나오지는 않고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혈관이죠. 혈관에 노폐물이 끼어서 혈압이 상승을 하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한 압력에 혈압이 올라가면 그 혈관 안에 들어있던 그 노폐물이 찌꺼기가 깨져서 우리 뇌로 올라가죠. 뇌로 올라가다가 작은 혈관을 막습니다. 그거와 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양수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양수 썩은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거는 노폐물처럼 끼어 있다가 결국은 그게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어 있던 게 깨지면 자동 사양기는 구멍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걸 메꿔 버린다는 거, 그 점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8mm 호수도 안에가 썩었죠. 이게 사양수가 지금 썩어 있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혈관에 찌꺼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 호수도 15mm죠. 이 15mm도 보시면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썩어 있죠. 이 이유가 여름에 여기에 들어있던 사양수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양수를 전부 빼버리고 안에 호수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장수 농약 사고에 피해를 당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런 사양수 호수 하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소비 빼내고 눈만 뜨면 벌 청소하는 게 일입니다.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벌쟁이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은 벌이 이제 다 찼습니다. 다 찼는데 아직까지도 호수는 교환을 못하고 있죠.
번체가 돈 벌러 다니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호수가 검은색으로 변했다라면 이건 혈관에 찌꺼기가 낀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나실 때 이런 우에는 깨끗하죠. 왜냐면 여기는 사양수가 차질 않습니다. 요만큼은, 왜냐면 이게 흘러 내려오거든요, 압력이 빠지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양수가 들어 있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에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사양수가 들어있던 자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고, 이런 호수는 시간 나실 때 우에를 이 깨끗한 부분에서 잘라서 다시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5mm는 이제 전체적으로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는 안 되고요. 이건 따뜻할 때 하는 게 좋은데요, 내년에나 교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양기 호수는 그냥 이대로 내년 봄벌 키울 때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고, 내년 봄벌 키우고 나서 장수 농약 사과가 4월 25일, 20일, 4월 20일이 장수 농약 사과 꽃을 핍니다. 4월 20일에 장수 농약 사과 꽃을 피기 때문에 그쯤에 제가 하동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때 사양기 호수를 전부 자를 겁니다. 쭉 잘라나가고 하동에서 벌을 키워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장수 농약 사과가 꽃이 완전히 지고 난 뒤에 다시 이 자리로 벌들을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제 이 15mm 호수와 8mm 호수를 전체를 교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안에 열선은 기존처럼 계속 집어넣어서 벌들한테 좀 더 미지근하고 따뜻한 사양수를 공급하도록 계속해서 전기는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양기 호수 건들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사양기 호수에 설탕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날이 추워집니다. 추워지면 사양기 호수 안에 있는 사양수는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름이나 따뜻할 때,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변질이 돼서 금방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호수가 검은색을 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새 걸로 교체를 해줬죠. 이게 오래되면 이제 말벌 잡으러 다니고 하면서 여기에 말벌채가 부딪히면 이게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교체를 해줬습니다. 일부는 교체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번째 줄도 장수 농약사가 싸그리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양수가 들어 있었던 호수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노폐물처럼 이렇게 사양수, 오래된 사양수가 그대로 굳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호수를 교체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교체하실 때는 이 T자라고 그러죠. 15mm에서 8mm로 분배해 주는 이 분배기 T자, 요것도 같이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호수를 뺀다고 살짝만 건드려도 이 부분이 잘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체할 때는 전체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일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내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추위 가지고는 내부 포장을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벌들이 내부 포장을 해버리면 활성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추위에 내부 포장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1월 중순, 우리 중부지방에는 11월 중순, 내가 추운 거는 조금 추울 때 일을 하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11월 중순 이후에 내부 포장을 들어가시고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거즘 12월 초나 돼야 되지 않을까요?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때쯤 내부 포장 들어가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김장을 했기 때문에 추울 때 김장을 하죠. 그래서 그 김장철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치 냉장고라는 냉장고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도 변화를 했죠. 그래서 왜 추울 때 하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치냉장고에 넣으면 되지,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추운 날 김장을 잘 안 합니다. 이제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아, 젊으신 분들은 그 한겨울에 추운 날 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김치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쯤부터 아마 할 겁니다, 김장을. 그래서 그 김장이라는 말은, 김장철에 내부 포장을 한다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따라서 변하는 거죠.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오늘도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제 저희 동창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오늘부로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좋은 쪽을 바라보고 사는 시대, 이제 그런 나이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리죠. 그러나 예전처럼 마냥 철 모르고 뛰어다니는 시절은 지났다 이 말이죠. 내가 나 혼자 있으면 늙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 중에 내 자식은 참 안 크는데 남의 자식은 참 빨리 큰다라는 말이 있죠.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아직은 기운이 가을 기운입니다. 그래서 입동은 엊그제 토요일 날 지났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을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을 기운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우리 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양명초의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운과 태양 한수와 양명초가 서로 엇갈리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지금은 좀 별로죠. 예전에는 외부 화장실에서, 퍼세식 화장실에서 많이 용변을 봤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서 갑자기 뇌 질환으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장실 자체가 집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덜하죠. 덜하긴 해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의 온도와 내가 잠자는 방의 온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때쯤에는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찍 밖에 나가는 건 될 수 있으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운에 얻어맞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셔야 될 분들은 방문을 한번 열었다, 현관문을 한번 열었다가 그 찬바람을 한번 살짝 맞고 다시 방문을 닫고, 이걸 약 두세 번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차가운 기운에 바로 노출되는 것보다 한번 노출됐다가 다시 방 안에서 따뜻해지고 또 한번 노출됐다 따뜻해지고 하면 우리 몸은 이게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좀 느립니다. 순간적으로 적응을 해서 빨리 내 몸의 혈액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갑자기 혈관이 좁아지면서 그대로 뇌 병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때쯤에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햇빛이 없는 아침에 일찍 외출을 하셔야 될 그런 경우나 밖에를 나가셔야 될 그런 경우에는 현관문을 열었다가 그리고 잠깐 바람 쐬고 문을 다시 닫고 또 잠깐 있다가 문을 열었다가 찬바람을 살짝 맞고 다시 문을 닫고를 약 3번 정도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이 내 병변을 일으킬 확률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쫄바지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쫄티와 쫄바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몸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내 피부 자체가 오그라드는 상태고, 그래서 찬바람을 맞으면 혈관마저도 바로 오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몸에 쫄티나 쫄 반바지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여름에는 여러분이 이제 수영복을 입거나 뭐 이렇게 쫄 반바지 같은 걸 입었을 때 우리 살을 약간 오그러뜨려도 혈관은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을 기운에는 그냥 밖에 나와 있는 이 자체로 우리 몸도 오그라지는 상태에서 혈관도 축소가 들어갑니다. 오그라든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다 쫄 반바지나 쫄티까지 입어서 혈관을 더 옥죄어 놓으면 한순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행동에서 좋지 않은 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발짝만 늦게 발을 띈다면 그래도 재밌는 세상인데 더 놀다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썰을 푸는 건요, 할 일이 없죠. 이제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썰을 풉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하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 가장 무서운 거죠. 욕심을 첫 번째로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건 욕심에서 비롯되죠. 권력, 돈, 모든 게 욕심입니다. 사랑도 욕심입니다. 뭐 권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권력을 함께 나눌 친구는 없습니다. 그 권력을 뺏으려 하는 자는 있을지 모르나 그 권력을 함께 나누는 자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돈이 많은 자들은 대부분 졸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린고비다 이렇죠. 자린고비, 졸부,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많이 끕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똥파리가 모여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지 진정한 내 친구는 없습니다. 권력도 나를 시샘하고 나를 내쫓고 그 자리에 본인이 앉기 위해서 내 주위에 모여드는 거지 내 친구는 없다라는 얘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 깨지면 모든 게 풍지박산 납니다. 그건 여러분이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3개월 사랑이라고 했는가요? 6개월 사랑이라고 했는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정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건요,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행복, 그 행복은요 여러분을 굉장히 편안하게 줍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에게 권력자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끔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돈도 명예도 사랑도 모두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여러분이 버리기도 하고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면서 산다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친구도 모이고 권력도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권력은 아니지만 그 권력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돈도 생기고. 그래서 먼 곳이라고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랑, 이건 먼 곳입니다. 먼 곳. 먼 곳을 바라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가장 가까운 내 발밑에 있는 행복을 스스로 주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즐거운 밤 되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